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최근 환경부가 기후대응댐 후보지를 발표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연천 아미천댐이 유일하게 포함됐는데요. 지역에서는 기후위기 대응에 찬성해야 한다는 측과 환경 파괴를 우려하는 반대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신혜 기자입니다. 연천읍 동막골 개울을 따라 흐르는 아미천은 차탄천 상류하천으로 한탄강 지류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곳에 4,500만 톤 규모의 다목적댐 건설이 추진됩니다. 최근 환경부가 발표한 기후대응댐 후보지에 포함된 겁니다. 환경부는 지난달 30일 극한호우와 가뭄 대응, 미래 물 수요 확보를 위한 기후대응댐 후보지 14곳을 발표했습니다. 최근의 급속한 기후변화를 감안할 때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환경부는 기후위기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연천군을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지난 2016년부터 지역의 상습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해 댐 건설이 필요하다고 꾸준히 요구해왔기 때문입니다. 연천군은 폭우가 내릴 때 차탄천과 아미천을 따라 내려온 물이 연천읍 인근에서 합류하면서 시가지 피해가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군은 최근 집중호우 때도 주택 14가구, 농경지 27헥타르 등이 침수되는 등 피해를 입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연천 아미천댐은 다목적댐으로 건설 완료 시 홍수위 조절을 통한 홍수위 저감 효과가 가장 크겠으며 더불어 수변 공간을 활용한 관광 자원을 통하여 주민소득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이바지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환경단체는 댐이 건설되면 한탄강 유네스코 세계 지질공원 지질 명소인 동막리 응회암이 수몰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각종 멸종위기종 서식지가 파괴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응회암 바로 옆에 제가 알기로는 그 깽깽이 풀이라고, 그러니까 2012년도까지 멸종위기종 2급이었다가 해제된 지 얼마 안 된 종이 자생지가 있고요. 애기송이풀이라고 현재 멸종위기종 2급 생물이 살고 있고, 많은 생물들이 살고 있는데 아마 또 생물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뿐만 아니라 댐 건설로 용수를 가둬둔 상태에서 강한 폭우가 내리면 오히려 댐이 넘쳐 더 큰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댐 건설을 두고 지역에서 찬반이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환경부는 이달 말부터 지역 설명회와 공청회를 거치는 등 댐 건설을 위한 후속 절차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양주시가 지난해 전국에서 인구 증가율 1위를 기록했습니다. 양주시는 통계청의 2023년 우리나라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 지난해 양주시 인구는 약 27만 명으로 전년보다 2만 7천여 명이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인구 증감률 기준으로 11% 증가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대구 중구가 10.7%, 인천 서구가 7%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강수현 양주시장은 민선 8기 미래 2년 동안 인구 50만 시대에 경기 북부 중심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역 기초의회가 후반기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동두천시의회도 의장단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행동에 나섰는데요.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 의회의 키를 잡은 김승호 동두천시의회 의장을 만나 지역의 주요 현안과 향후 계획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재필 기자입니다. 네, 먼저 저를 믿고 지지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또 시민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의장으로 선출돼 매우 영광이며 동시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7대부터 제9대 전반기 동안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후반기에는 한층 더 전략적인 의정 활동을 통해 동두천 시민의 발전을 선도하겠습니다. 네, 후반기 의정 활동의 역점 분야는 아무래도 동두천 국제 스케이트장 유치와 신천 개발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선 국제 스케이트장은 입지나 교통, 또 기후 등 모든 측면에서 동두천이 우수한 조건을 갖추기도 하였지만 70년 넘는 세월 동안 국가 안보와 이익을 위해 희생을 감내온 동두천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후반기에는 신천 개발과 자전거 도로 조성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신천은 우리 동두천의 중요한 자원으로 이를 활용해 대규모 지역 축제를 개최하고 5개 역을 중심으로 육산과 신천을 연결하는 자전거 도로를 조성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동시에 또 외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는 신천을 동두천의 랜드마크로 만들어 관광과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여야 협치는 의회의 건강한 운동에 필수적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서로 다른 색의 꽃들이 모여 아름다운 정원을 이루듯이 다양한 의견이 모여 더 나은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후반기에는 야당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또 협력을 통해 보다 조화로운 의정 활동을 펼쳐나가겠습니다. 믿어주십시오. 집행부 견제는 의회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마치 배의 방향키처럼 집행부 방향이 올바른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바로잡겠습니다. 특히 신규 사업들이 시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지 또 지속 가능한 발전에 도움이 되는지 꼼꼼히 검토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동두천 시민 여러분, 여러분의 목소리가 저의 나침판입니다. 항상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경청하고 또 그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여 실질적인 변화를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의정활동을 통해 더 나은 동두천, 더 빛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어릴 때부터 심장 질환이 있었지만 수술비가 없어 주위를 안타깝게 했던 캄보디아 출신 다문화 가족이 있는데요. 힘겨워하는 모습을 지켜보던 동료들이 모금을 통해 수술비를 마련했습니다. 동료들의 도움으로 새 생명을 얻게 된 다문화 가족을 김남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6년 전 한국으로 시집온 캄보디아 출신 최영민 씨. 영민 씨는 임실 지역에 위치한 치즈 식육 가공 업체에서 일하며 5살 딸과 세 가족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민 씨는 어릴 때부터 심장 내부에 구멍이 있는 심방중격혈소원이라는 질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기 많이 아파서요. 숨은 항상 막혔어요. 못해요. 항상 이렇게 힘 많이 할 때 그리고 높은 올라갈 때 그래 아파나 봐요. 수술하고 지금 괜찮아요. 힘든 일을 할 때마다 숨쉬기가 곤란했지만 심장 질환 때문이라는 사실은 지난해 첫 건강검진을 하고 나서야 알게 됐습니다. 수술을 곧바로 해야 한다는 의료진의 권유에도 영민 씨는 수술비를 마련하지 못해 치료를 차일피일 미뤘습니다. 영민 씨가 수술을 할 수 있게 된 것은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들은 직장 동료들이 수술비를 모금해 후원했기 때문입니다. 선천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심장이 안 좋았다는 얘기를 듣고 또 그렇게 어려운 또 그 아픈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성실하게 일해준 거에 대해서 너무나 깜짝 놀랐고 또 감동이었고 미안했고 해서 영민 씨의 수술을 빨리 해줘야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직원들 간에 그 사이가 좋았다 보니까 직원들도 다 십시일반 같이 이렇게 모금에 또 동참을 해서 이렇게 지원하게 됐습니다. 농업으로 생계를 이어가야 하는 어려운 가정 형편 때문에 수술은 엄두도 내지 못했던 영민 씨. 말리타양 이국 땅에서 더 이상 삶을 이어가지 못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을 덜어준 동료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친한 때문에 제가 살았어요. 수술하기 전에 제가 생각 살아 못해요. 한 달 전에 많이 아파서 생각 언제까지 살아 수 있어요. 이렇게 마음 아팠어요. 공장 청소를 비롯해 동료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까지 도맡아 했다는 영민 씨. 모든 업무를 자신의 일처럼 처리하던 영민 씨는
지난해 우수 직원 표창까지 받았습니다. 1인 3역을 했다고 봐야 되나요? 진짜 회사에서 굉장히 필요하고 지금은 이제 아파서 못 하는데 그 빈 공간이 저희 회사에 너무 커요. 빨리 건강해져서 저희랑 같이 또 근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5살 딸의 얼굴을 더 이상 보지 못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높았던 영민 씨. 동료들의 온정으로 사라진 심장 통증과 수월해진 심호흡에 한국 생활의 행복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옵니다. 경기도는 1일부터 안전전세 길목지킴 운동에 도내 공인중개사 동참 서명을 시작했습니다. 안전전세 길목지킴 운동은 전세 피해 예방을 위해 마련한 실천 과제를 도내 300여 명의 공인중개사가 함께 실천하는 내용인데요. 실천 과제는 위험 물건 중개 안 하기, 임차인에게 정확한 물건 정보 제공하기, 전세 피해 예방 중개사 체크리스트 확인하기 등입니다. 특히 경기 부동산 포털에 해당 중개사무소를 공개해 도민들이 안전전세 지킴이 공인중개사를 통해 안심하고 전세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도내 민관합동 안전전세관리단 900여 명을 투입해 사업 안내와 홍보를 지원하고 참여율을 높여갈 예정입니다. 경기도 내 하천 76%가 2등급 이상의 좋은 물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해 남한강, 북한강, 한강, 안성천, 시화호 등 한강권역 49개 하천 133개 지점에서 환경부와 공동으로 매달 수질을 측정했는데요. 그 결과 102개 지점의 생활환경 기준이 2등급 이상의 좋은 물로 평가됐습니다. 좋은 물 비율은 지난 2022년 대비 5.3%포인트 증가했습니다. 목표 기준 달성도도 지난 2022년 69%에서 2023년 74%로 5%포인트 이상 증가했습니다. 한 주간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의 활동을 살펴보는 국회는 지금입니다. 박지혜 의원은 가동원전 안전성 개선을 위한 원자력 안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상 우리나라는 가동 중인 원전에 대해 10년마다 주기적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는데요. 개정안은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직접 주기적 안전성 평가를 수행하게 하고 기준에 미달하면 운영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재강 의원이 밀락 지하차도 저소음 포장공사와 장암 지하차도 진입 차단 시설 구축 등 올해 상반기 행정안정부 특별교부금 6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장암 지하차도 진입 차단 시설은 집중호우 시 중랑천 범람으로 침수 시 도로 진입을 막는 시설로 내년 6월 완공될 예정입니다. 정성호 의원이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만나 경기도형 공공의료원의 양주시 설립을 제안했습니다. 정 의원은 양주시 공공병원 유치는 보건복지부의 의정부 권역 지방의료원 확충 정책 방향에 걸맞다며 후보지는 동북부 8개 다른 시군에서 골든타임 내 도달이 가능할 정도로 접근성이 좋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성원 의원은 하천 범람지도와 도시 침수지도를 포함한 홍수 위험지도의 작성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김 의원은 홍수 위험지도 제도 의무화를 통해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방지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용태 의원이 행정안정부 특별교부세 28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포천시에 편성된 예산은 총 10억 원으로 소호랩에는 다목적 AI CCTV 15곳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군내면에는 어르신들의 사회적 고립과 사회관계 활동 부족에 대비해 실외형 실체 운동이 가능한 어르신 놀이터를 조성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